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는 보기 힘들던 역대급 부동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판이 뒤집혔는데 각종 후유증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급등에 따른 전세가 급등이 같이 있었고, 이제는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부동산 하락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하락이 이제는 무주택자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밖에도 전세대출 이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가계부담이 증가한다든지, 내 집 마련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던 청약시장에 분양가도 이것 폭등하면서 더 이상 분양이 저렴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부동산에는 상승할 이유와 하락할 이유가 똑같이 공존합니다. 이 중에 더 영향력이 센 곳으로 부동산의 기울기가 기울어집니다. 상승할 이유가 더 크면 상승하는 거고, 하락할 이유가 더 크면 하락을 하는 거고. 자,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알고 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이제는 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안전진단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려면 여기서부터 삐걱거립니다. 구조안전 항목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에 주거환경하고 노후도 비중을 30%씩 더 높이겠다, 이런 건데, 이 뜻이 뭐냐면 겉은 낡고 수돗물이 녹물이 나오고 주차 힘들고, 그래서 여기 살기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아파트 하나만큼은 골조가 튼튼해서 재건축을 못하던 그런 곳들이 이제 튼튼한 아파트 다 부시고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일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조금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가장 빠르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곳들부터 일단 틀어 막아 보자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보면은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영끌족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MZ 세대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많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지금은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상황으로는 재건축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기 어려운 그런 모자란 곳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걸 만들고, 이걸 10년에서 기존에는 15년 걸리던 어떤 재개발 사업을 각종 규제도 풀어줘서 이걸 4년 만에 입주하게 하고, 또 각종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상향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익성을 높이겠다. 그런데 이곳들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 자, 일단 4년 만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한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도 어떤 주택공급장들이 여기에 끼어들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 사업성이 더 낮아 보이는 모아주택에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할까? 아마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면 시공사들이 여러분들을, 조합원들을 황제 모시듯이 주민들을 떠받들고 잘 보이려고 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찬밥 신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입찰에 참여도 안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복수 입찰이 안 돼서 이걸 또 바꿔서 단독 입찰로 해서 간신히 시공사를 모셔오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시공사하고 금융 대주단이 갑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상황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 못 이깁니다. 결국은 금리가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확연하게 꺾이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에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확 금리가 내려가는 시대가 다시 와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당분간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도 낮은 이자에 뭐 이주비나 공사비를 무화주택은 지원해주고 이런다는 거 있는데 이거하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아마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다 좋은 이야기들 뿐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부동산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신축 빌라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빌라를 엄청 이미 때려 지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비싸게 또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온통 장밋빛 이야기만 온통 인터넷에 난무합니다. 주변 부동산 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팔아야 먹고 사는 거니까, 큰 돈을 버는 거니까 좋은 얘기밖에 안 해줍니다. 물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뉴타운 해제 이 얘기를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어본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은 뭐 잘 되길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과천 무순위 줍줍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천에 무순위 당첨되면 로또다. 과천은 뭐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과천 지정타에서 계약 취소분이 이거 나오면 그걸 거의 분양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순위 줍줍입니다. 과천 그리고 과천 지정타의 어떤 미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분양가에 이거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순위 줍줍의 기회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 위장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세나 월세로 여기 과천에 이사를 가서 여기 살면서 여기에 당첨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이미 많이 돌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것 때문에 과천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순위 줍줍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내년부터. 이거는 그럼 또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미분양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둔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커지면 건설사들이 휘청거릴 테고 그러면 건설 경기 위축이 오고 그렇게 되면 대량 실업이 생기고 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은 모든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급격한 부동산 하락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1차 타켓은 둔촌 주공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미분양이 나도 지방 사람들이 무순위 줍줍으로 이걸 다 가져가서 미분양 쇼크는 일단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쇼크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내놨다라는 거는 미분양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이미 정부에서 판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이거 분양시장을 완판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곳들이 많다. 고로 당분간에 집값은 내려도 민간 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낮출 확률은 낮다. 서울 변두리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7, 8억대, 84제곱미터는 9억에서 10억대의 분양가가 이제는 공식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민간 분양이 가격적 부담이 크다면 3기 신도시나 공공분양 이런 쪽으로 청약 전략을 수정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년부터 청약 제도가 변합니다. 더 이상 그럼 영끌족은 없는 건가? 자, 내년부터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민간 분양 단지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면적에 대한 추첨제가 신설이 됩니다. 부동산과 청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바뀌는데 나눔형과 선택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에서 제가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라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40대, 50대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20대, 30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에서 MZ세대들의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세대로 나누면 만약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걸 굳이 나이가 아닌 점수로 본다면, 청약 점수로 본다면 그동안에 점수가 안 돼서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주택 매매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영끌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택 매수의 한 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주택 가격 하락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요거는 기존의 영끌족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중개하면서 만나보면 거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도 청약 받고 싶죠. 근데 자격도 안 되고 이거 뭐 소득 요건 이런 것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소득이나 자녀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반 공급에서는 점수가 한참 모자라고 이러는 와중에 집값이 막 계속 치솟습니다. 더 늦으면 영원히 집 못 살 것 같고 언론에서 이거를 또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집을 무리해서 이분들이 샀던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영끌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약의 기회가 이제는 생긴다면 추첨제로 운 좋게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굳이 집을 안 살 겁니다. 이거는 주택 가격 하락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남들이 안 하는 이거를 하나 꼽고 싶습니다. 바로 실업자 증가. 또 이게 부동산의 비밀, 이거 부동산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 빠지는 소리 하는 건 이게 이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들이 희망퇴직과 공고사직 등 긴축을 진행하는 곳들입니다. 롯데면세점, 하이마트, 농협, 수협 등등등등등 그만큼 내년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또 여기에 맞춰서 잃게 됩니다. 큰 회사들이 이러는 거라면 거기에 관련된 작은 회사들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실업자가 또 생기게 되고 그거는 가계소득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대한민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수입이 줄기 때문에 무언가를 팔아서 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팔까? 아파트는 급급매가 왜 나올까? 모든 인력 구조 조정이 다 부동산 급급매로 이어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세대가 늘어나면 날수록 지금보다도 더 급매의 출현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